네,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단체급식 개요 마지막까지 왔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단체급식의 유형에 대해서 할 건데 요거는 제가 별표 3개만 하고 들어갈게요. 단체급식 제가 아까부터 막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있잖아요. 이거를 단체급식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이제 유형 구분을 할 거예요. 하는 건데 맨 처음에 구분하는 게 뭐냐면 단체급식의 급식 체계별 저희가 4가지로 구분을 할 거예요. 운영 형태별로 2가지로 구분을 할 거예요. 제가 단체급식 중에서 반드시 이 문제는 나오겠다 싶은 건 무조건 이거예요.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단체급식의 급식 체계별 유형 4가지 중에서 하나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현실하고 시험은 다르다고. 네, 급식 체계별 유형은 여러분들이 정말 달달달달 외우셔야 되는데 네, 영양사를 또 몇십 년을 하셔도 이걸 써먹을 일이 사실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급식 체계별 유형 제가 먼저 한번 쭉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책을 볼게요. 왜냐하면 이 4가지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4가지를 보신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95.5% 이상이 이 한 가지만 써요. 외국에는 이 4가지 유형이 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급식하게 되면 이 급식시설은 무슨 유형이냐 물어보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4가지 중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어려울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그냥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4가지 이해하시기 쉽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 나서 책을 볼게요. 첫 번째는 전통적 급식 체계예요. 급식 체계라는 게 뭐냐면은 급식이 이루어지는 과정. 급식이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유형이 다른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점심 급식으로 짜장면을 낼 거예요. 근데 나는 짜장을 밀가루를 사와가지고 쳐서 소스까지 만들어서 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1분 짜장을 사와서 끓여서 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 급식 체계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통적 급식 체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공간이 있으면 여기 주방도 있고 홀도 있어요. 우리 식당을 크게 둘로 나누면 음식을 만드는 주방 공간이 있고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홀이 있잖아요. 이 2개가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서 한마디가 하시겠죠. 같이 있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나머지들은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통적인 급식 체계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아는 그 식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방하고 홀이 같이 있는 거. 2번째는 중앙공급식. 이거 편안하게 보시고 이따 책에다가 보면서 같이 쓸게요. 중앙공급식이라는 건 뭐냐면 주방하고 홀이 같이 있지 않고 홀만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식당 A, B, C, D 4개의 식당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루에 400씩이 나가고 여기서는 300씩이 나가고 여기서는 200씩이 나가고 여기서는 100명이 먹어요. 근데 합하면 얼마예요? 1000명이죠. 이 1000명의 식사를 주방이 있는 한 군데서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400이면 여기서 먹고 300이는 내가 실어 가요. 차에다가. 실어 가서 여기서 먹는 거예요. 200인분 실어 가고 100명 실어 가고. 그래서 주방은 하나가 있지만 4군데서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일본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만한 커다란 하나의 도에 식당이 하나가 있어요. 주방이. 그래서 이만한 주방에서 몇만 끼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리로 배달하고 이리로 배달하고 이리로 배달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중앙공급식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얼마나 세이브가 돼요. 한 군데서 다 만들다 보니까 주방은 하나만 있어도 돼. 그리고 여기서는 주방 따로 주방기구 없이 홀만 있으면 그냥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음식, 똑같은 칼로리를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서는 초등학교나 이런 데 영양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관리가 좋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앙공급식. 그 다음에 조리 저장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말 그대로 음식 만든 다음에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영양소 저장해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어떻게 저장하냐면 꽁꽁 얼려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아까 기내식 할 때 나왔던 쿡칠이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방법을 쓰기는 해요. 쿡칠. 예. 그래서 조류 저장식은 조리를 잔뜩 해놨다가 꽁꽁 얼렸다 급속 냉동을 해야지 질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랬다가 먹기 직전에 녹여서 주는 방식이에요. 이게 조류 저장식이고, 네 번째는 조합식.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예 없지는 않아요. 중앙공급식 이것도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업체 중에 그 차 만드는 볼보라고 거기서도 이거 했었어요. 예, 몇 개씩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무슨 저쪽 네이 만드는 쌍방울 뭐 이런 데서도 하고는 있는데 조합식이라는 건 마지막으로 뭐냐면 말 그대로 조합을 해서 준다는 말이거든요. 음식이 다 만들어진 거를 가져와서 조합만 해서 줘요. 예, 짜장면이나 짜장밥이라고 한다면 내가 햇반을 사고 3분 짜장을 사서 와서 그걸 데워서 조합만 해서 주는 거예요. 그게 조합식이에요. 요런 거는 정말 한 30명, 40명밖에 안 되는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다 만들어진 음식을 만들어서 조합만 해서 줄 때 활용을 해요. 이런 데는 주방 없어요. 이해되시죠? 요 네 가지. 제가 이거 먼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2번, 3번, 4번은 되게 낯설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한번 머릿속에 담고 가셔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읽어봤자 잘 이해가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통적 방식부터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전통적 급식 체계는 특징은 가장 오래된 형태의 급식 체계이고 가장 많아요. 예,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음식의 생산, 분배, 서비스가 같은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시간이 짧고 음식을 만드는 즉시 따뜻하게 하거나 차게 해서 먹게 된다. 우리들이 아는 식당. 따뜻한 거 따뜻하게 먹잖아요. 제육볶음 따뜻하게 먹고 무생채 차갑게 먹고. 그리고 장점은 뭐냐면은 이거는 음식이 가장 맛있어요. 왜냐하면 직접 만들어서 바로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거든요. 그래서 배식 직전에 음식이 생산되므로 영양적, 주급격, 관능적으로 좋은 품질을 유지하는